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릉과 삼척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해달라는 환경단체의 요구가 거센 상태입니다. 이들 발전소가 없어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생산된 전력을 수송할 송전선로도 부족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과 삼척에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가 집중 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낮은 데다 이들 화력발전소가 가동되지 않더라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릉 안인 화력 2기와 삼척 화력 2기를 제외해도 2025년까지 국내 총 발전 설비 용량의 여유분을 의미하는 설비 예비율이 20% 수준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송전선로 설치 속도가 발전소 건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도 반대 이유입니다. 강릉과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은 각각 2022년과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낼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는 이르면 2025년쯤 준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추가 건설되더라도 정작 송전선로가 부족해 정상 운영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발전소가 세워지더라도 그거를 송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들이 제때 지금 건설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연기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건설이 되더라도 실제로 송전되기 어렵겠다. 미세먼지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어서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강릉 안인화력과 삼척화력 등 신규 석탄 발전소 9기는 이미 2017년 이전 과거 정부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설 중단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기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환경 관리를 전제로 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9월 기준 강릉 안인화력은 35%, 삼척화력은 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휠체어 농구리그 챔피언 결정전이 춘천에서 열려 사흘 동안 열전을 벌였습니다. 내년에는 춘천시청 실업팀이 리그전에 참가해 휠체어 농구의 박진감을 전해줄 예정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내달리며 등 뒤에서 오는 공을 잡아 슛을 넣습니다. 물 흐르듯 연결되는 패스에다 정확한 슛까지. 종종 휠체어와 휠체어가 부딪히며 치열한 골밑 싸움도 벌어집니다. 서로 간에 몸부딪힘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박진감 있는 모습이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휠체어 농구리그 챔피언 결정전이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휠체어 농구는 선수들의 장애 정도에 따라 1에서 4.5까지 포인트가 부여되고 5명의 선수 포인트 합계가 14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애 정도가 심한 선수도 함께 뛸 수 있는 어울림의 스포츠입니다. 한번 와서 보게 되면은 팬이 될 수밖에 없는 열정, 도전,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달에 창단된 춘천시청 실업팀도 내년 휠체어 농구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센터로 활약했던 춘천 출신 조동기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휠체어 농구 리그는 전국적으로 6개 팀이 경쟁을 벌이고 이제 춘천에서도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첫 창단해니까 한 3위 정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의 꽃으로 불리는 휠체어 농구가 춘천에 상륙하고 시민들의 열렬한 응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동해시 묵호등대 일원에는 전망대 주변에 주민 공동 소득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운영단체인 마을협동조합이 최근 위탁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새로운 운영 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묵호 등대 일원의 바람의 언덕으로 불리는 전망대입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을 정비해 지난 2016년 37억 원을 들여 공동소득시설이 조성됐습니다. 문화센터와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데 동골담길 관광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 코스입니다. 많이 영감도 사는 것 같고 그리고 마음도 심적으로 편안해지고
저도 지인들이랑 같이 오면은 또 추천해주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곳입니다. 네. 마을 공동시설은 묵호 등대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민박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 게스트하우스는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커피숍과 식당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많이 힘들었지만은 3년 차부터는 흑자 전환되어서 주민들 그다음에 조합이 많은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또 동해시의 대표 관광지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마을 공동소득시설을 운영할 단체를 선정하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해마다 위탁업체 선정 심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적격업체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4년째 위탁 운영을 했던 마을협동조합은 전문성 부족으로 탈락했고 함께 지원한 다른 단체도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농골 담길에 추가해서 문화 덕장마을로 이제 조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도제비골 스카이밸리가 조성 사업들이 내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 발전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운영 방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초창기부터 마을 협동조합에서 운영했던 공동시설이 당장 다음 달부터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2021년 5월 완공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브릭토피아와 레고시티, 해적왕국과 호텔 등 레고랜드 테마파크 7개 클러스터의 기초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내년에 골조 공사가 완료되고 2021년 5월에는 완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 기간 중 취업 요발 효과는 2만 명, 완공된 뒤 일자리 창출 효과는 4천여 명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층고 제한 문제 등 환경부와의 갈등이 여전하고 중도개발공사의 공사비 부족 문제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이 같은 강원도의 판단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도내 고등학교 자퇴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고등학교 자퇴자는 821명으로 질병과 해외 출국, 부적응 등의 사유 가운데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가 36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2016년부터 2년 연속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학업 관련 부적응이 190명, 대인관계가 27명, 학교 규칙으로 인한 부적응이 9명으로 학업 문제가 자퇴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허허벌판으로 남아있던 평창 올림픽 플라자에 내년부터 평화 테마파크 조성이 본격화됩니다. 평창군은 내년도 국비 27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올림픽 플라자 부지 14만 5천 제곱미터에 평화공원 조성과 국제기구 유치 등을 통한 국내 최대 규모 올림픽 랜드마크를 만들 계획입니다. 모두 436억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실시 계획을 마친 뒤 오는 2022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평창 올림픽 플라자는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개폐회식장 구조물만 남아 방치돼 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내년에 116척의 대형 어선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한일 배타적 경제 수역의 자원 회복을 위해 근해 연승과 채낚기 등 61척을 감척하고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동해구 외끄리와 기선권 현망 등도 50여 척 줄일 계획입니다. 또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서도 대형 트롤과 동해 구트롤 등 대형 어선 7척을 감척합니다. 해수부는 자율감척 어선이 목표에 미달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설령과 수산관계 법령 위반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임 강원도 경제부지사의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강원도 관계자에 따르면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신임 경제부지사 후보로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 몇 명의 자료를 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을 신임 경제부지사로 임명할 경우 민간인을 임명했을 때 필요한 신원 조회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 임명과 부임에 시차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총선 출마를 위해 내년 1월쯤 부지사직을 그만둘 예정입니다. 대학 수시 전형이 마무리되면서 정시 모집 전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4년제 대학교들은 지난 20일 수시 미등록을 충원 등록을 마감한 뒤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대학별로 4일 이상 정시 모집을 진행합니다. 도내 대학들은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합격생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부 전형의 경우 수시 모집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정시 2월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학생 충원 방안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구 10만 명당 한랭 질환자 발생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5년 동안 한랭 질환자 2,4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인구 10만 명당 한랭 질환자 수는 강원도가 13.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2월 말부터 1월 초 사이에 갑작스런 추위로 한랭 질환자 수가 급증한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동 지역에 눈 내리는 날이 영서 지역보다는 적지만 적설량은 80%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이 1979년 이후 강릉과 춘천의 눈 현상을 분석한 결과 강릉에서 연평균 눈이 관측된 날은 20.1일로 27.3일의 춘천보다 7.2일이 적었지만 하루 동안 눈이 가장 많이 내린 양의 평균은 70.5cm로 39.9cm의 춘천보다 77% 많았습니다. 또 춘천은 12월과 1월에 눈이 많이 내린 반면 강릉은 1월과 2월에 눈이 많이 내렸고 두 도시 모두 첫눈은 더 늦어지고 마지막 눈은 더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군 당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 오늘부터 겨울이 끝날 때까지 야생 멧돼지 총기 포획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겨울철 날씨를 고려해 군부대가 참여하는 야생 멧돼지 총기 포획을 오늘부터 중단하고 총기 포획은 민간 엽사만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부대와 엽사가 도내 민통산 안에서 총기 포획한 멧돼지는 모두 684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포획 틀과 덫을 이용한 포획 활동과 도로 방역 등의 지원 활동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삼척 시내의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해 삼척시가 원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삼척시는 교동 굴다리 주변과 갈천지구, 후진지구의 침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석이 끝나면 통수 능력을 높이고 노면 유출수를 모으는 방안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주변과 삼척고등학교 후문 등엔 대형 빗물바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배수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